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튿날입니다. 오전에 산업 현장 시찰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상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만난 두 정상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1시간 정도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핵심적이었을까요? 역시 이제 결국 북미 2차 비핵화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의지였을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4번 방중을 했거든요. 네. 근데 4번 방중을 한 그 수행원 인사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비핵화 협상의 컨트롤 타워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고요. 당에서는 류수용 부위원장이 대회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당에서 지휘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무선에서는 내각에서는 이제 류용호 용성 상이 이제 예.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철, 류수용, 류용호는 4번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중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방중의 기본적인 가장 큰 목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중 간의 협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전을 앞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가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예. 수행원 몇 면을 보면. 그리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특히 이제 박태성 부위원장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5월 2차 방중 이후에 박태성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경제 시찰을 했어요. 네.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 언론은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개혁 개방을 배우러 왔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썼어요. 북한에서 내부에서 개혁 개방을 쓰면 숙청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노선을 변경했고 그런 공개적인 미션을 주고 파견된 인물이 이번에도 동행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향후 북중 관계 정상화에 대한 다방면의 교류까지도 이번에 의제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일단 북미 정상을 앞두고 이 의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목적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에 숙소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아침을 먹고 나갔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일 관심사가 예. 어디로 갔을까인데 아무래도 베이징 내에 있는 어떤 산업 시설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이제 일감으로 되고요. 네. 아마 오찬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진핑 주석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현재로서 우세하고 어쩌면 오후에는 티엔진에 좀 가지 않을까. 티엔진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텐진이요. 예. 예, 그런 예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장소로 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이제 추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그 시찰을 한다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텐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귀로고요. 돌아가는. 그다음에 경제 특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경제 개발구입니다. 결국 중국도 SAG 경제 특구를 통해서 외자를 도입했고 외자 기술 그다음에 수출 전쟁기지 모든 것을 사실은 경제 특구를 통해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목표는 경제 개발구입니다. 그러니까 텐진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요. 예. 역시 결국 이번에 행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역시 중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문할 때는 네. 주로 특징적인 상해라든지 아니면 심천이라든지 다롄이라든지 하는 이런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발전 지역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시 경제적인 상징적인 지역, 베이징 인근 혹은 귀로에 아니면 적정 지역 뭐 이 정도를 지금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티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요소는 베이징에서 티엔진에 갈 때 혹시 고속철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번 평창에 와서 평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속철을 타봤고 네. KTX 타본 결과 아주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이 고속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텐진으로 갈 때 거리가 한 일반 열차나 일반 교통으로 가면 2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인데 고속철을 타면은 30분 정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고속철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티엔진에 갈 때 일부러 고속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티엔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특구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아주 유명한 시나이 빈구라고 하는 그런 경제 특구가 있어요. 이 경제 특구가 어떻게 보면은 티엔진과 베이징 그리고 베이징과 티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이라고 하는 큰 지역. 그래서 세 지역을 결합해서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특구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그곳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텐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고속철을 타고 갈 고속철을 이용해서 예. 신하이 빈구를 보면서 어떤 권역의 대규모 권역의 공동 발전이라고 예. 하는 그런 컨셉을 보고 거기에 신하이 빈구가 또 4차 산업혁명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타고 이제 베이징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뭔가 북한과 중국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둔 행보나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베이징 갈 때는 기차가 제일 편합니다. 지금 4번 갔는데 첫 번째 갈 때 일단 편하다. 예, 기차로 갔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앞둘 때는 간략한 실무용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로 바로 갔다 왔고 2차 방중도 역시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이 그 성과를 설명하고 세 번째죠. 세 번째도 역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그 수행단을 이끌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일종의 과시형이거든요. 북중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행보. 그러니까 바로 모든 행보들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선대처럼 일종의 공개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중 관계 완전한 정상화, 그다음에 북중 밀월 관계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북중 7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두 정상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 6일에 이제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한 거죠. 그야말로 중국이 국가가 건설된 게 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 날 네. 국가 건설을 하고 10월 6일 날 이제 북중 수교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이제 깊은 유서 깊은 해이고 그게 70주년에 해당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 올해를 어떤 식으로 이를 기념을 할지에 대한 두 나라 간의 좀 행사 일정 어쩌면은 시진핑 주석의 예. 북한 방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가장 김정은 방중에서 무게를 둬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비핵화 협상 부분에 대해서 물론이죠.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 대한 이 지렛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제 출연하셨을 네, 때 네.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해 5월에 이제 달리엔 북중 예.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나왔는데 다음 날 나온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 며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대해서도 방문 기간 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인 그냥 의례적인 반응은 나올 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디브리핑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이제 중국 정부나 이제 북한에서도 또 어쩌면 미국의 또 남쪽에 회담의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좀 지나서 이제 발언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아마 2, 3일 내에는 계속 관망하는 자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3일 정도는 좀 반응을 지켜봐야 된다.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다 대고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나쁜 거죠. 네. 근데 어느 쪽인지 아직은 모르죠. 예, 그렇죠. 이 방중과 관련해서 미국과 소통이 있었는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을 통해서 뭔가 북미 간 협상력을 높이려는 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신년사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흔들리면은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경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했었는데 혹시 미국의 대안으로 중국을 만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크게 보면요. 예.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의도적으로 미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공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에서 시 주석이 유리한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예. 두 번째 비핵화 협상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왕 기자님 말씀대로 이번에 어떠한 형태의 협의가 있더라도 미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의 출발점은 지난해 11월 말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100% 북한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때 이 그림의 기본 구도는 그려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결국 무역 협상을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시 주석에게 김정은을 추가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데리고 나와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 주석이 모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가 내지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발현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중은 공격적인 행보가 아니다는 것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지금 새로운 방도를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길,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가 아니고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될 수도 거예요. 있다. 이게 굉장히 중원 부연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부득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전제 조건은 뭐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협박이나 자극이 아니고 대미 예. 협상 과정에서 지금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대안으로 중국을 만나거나 이런 공격적인 어떤 의도는 없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을 이거다 저거다 딱 그게 짧게요. 아니라 네.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네. 정 안 될 경우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카드를 조금 보여준 것이지 이게 네. 안 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런 것은 좀 과도하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또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